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오늘 1%대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 나스닥은 1.3%.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큰 변화 없이 계속 옆으로 기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추세선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 출발을 했고 그 강세를 마지막까지 유지한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 원인은 불확실성의 제거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는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중국과의 대중 관세 문제, 그렇죠? 무역 분쟁. 그 다음에는 그 연방정부 셧다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물론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해결된 건 없고 좋은 쪽의 어떤 발언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발언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응으로 대중관세를 추가로 100%더 부과하겠다라고 했죠. 그걸 11월 1일부터 하겠다 그랬고 히토류는 11월 8일부터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협상의 어떤 기회를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시장을 해석을 하는 과정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중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다만 중국도 미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타코라는 표현을 쓰죠.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는 타코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관세 정책 때부터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관세를 이렇게 하겠다고 질러놓고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거나 완화해서 시장의 위험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략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항상 꽁무니를 빼는 것처럼 타코 트럼프였다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인데요. 지금 셧다운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그 임시 예산으로 지금 버텼는데 그 임시 예산이 이제 아직 합의점 못 찾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해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부 셧다운은 이번 주 내로 종료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두 개 다 결과는 없습니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이 움직여서 정부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뭔 정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중 어떤 무역 분쟁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얘기한 것 같고 또 셧다운도 민주당과의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진행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사실 공화당이 일부 양보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양보를 안 하려니까 계속 민주당도 정치 협상에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기 때문에 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를 트럼프가 양산하고 그렇죠? 그 악재를 주워 담으면서 올리는 그게 올해 내내 똑같은 방법의 시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소속된 기업 중에서 76%가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의미가 있죠. FOMC 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죠. 보통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 0.25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시장에 상승으로 불을 지피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고용 문제가 해결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고용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고용 문제가 금융 위기에서 생기거나 외부적 어떤 변수에 생기는 지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관세 문제로 해서 제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생산이 되거나 생산이 됐을 때 판매 또 판매가 안 됐을 때 그로 인한 어떤 생산비를 감소시키는 방법 그런 거에서 생긴 부분이라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정말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원래 금리 인하론자였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제였는데 이번에 그 관세 문제는 솔직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양상이 계속 될 거고요. 소비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쉽지 않은 거죠. 침체 위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월봉 차트를 보시면 뭐 일봉도 일단 일봉 보시면 추세선 연장선에 있고요. 월봉도 뭐 돌파가 안 된 상황이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추세선 연장선에 있고 일봉상으로 옆으로 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트럼프가 발언을 해서 한번 밀렸던 거를 회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며 는 정도의 모습이지 막 기술적으로 막 움직여서 막 날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보시면 뭐 어디 독일도 1.8% 올랐고요. 니케이도 3.3% 올랐어요. 대만도 1.4% 올랐고 항생도 2.4%. 그 미국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는 추가로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원달러가 정배로 들어선 상태인데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1420원 전후 싸움을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1434원까지 갔다가 10원 정도 눌린 상태죠.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도 주가가 견조하고 환율이 오른 상태에 일정 부분을 되돌리면 주가는 폭등하고, 뭐 요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배로 유지하면서 가는 상황. 그래서 저는 주가는 주가들의 흐름을 보면서 환율은 관세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환율과 주가가 경제적 원칙과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금통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통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21일인데 23일날 금통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통이는 에서 시장 예상은 10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더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금통위에서 2명의 위원이 7명 중 2명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 보통 경우는 첫 번째 다가오는, 그러니까 그때 소수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오는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저께 이창규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동성을 늘려서 부동산에 불지피지 않을 거다. 그럼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금통에 대한 기대감은 버려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주가가 막 갈 때 살짝 기름 한번 부어주면 시장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역할하는 게 한국은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도 묶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한다 그래서 그 금리가 부동산으로 유동성 자산이 흘러갈 확률이 매우 낮아졌고 오히려 그것이 증권 쪽으로 흘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일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인터뷰를 보면 어떤 리포트를 보면 4,000포인트는 뭐 당연시 본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시장은 좋지만 그 일부 종목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주가 상승의 70%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3,000조 얘기 나오는데 그도 둘만 1,000조잖아요. 둘만 1,000조입니다. 삼성전자 570조 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30조 좀 넘어버렸죠. 그런 상황. 그래서 뭐 기업들 어떤 투자한 것이 몇 개 종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의 온기가 일부 종목으로 흘러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카바링을 쳐주면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3,800을 넘었습니다. 어저께 코스피가 3,800을 드디어 넘었죠. 3,814까지 간 상황입니다. 전 3,640에서 연봉상 저항대가 추세대 상단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돌파가 됐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확신을 안 줬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확신 주는 발언을 정확하게 안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이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때 좀 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 안으로 갑자기 회귀하는 하락이 온다면 그건 좀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슈팅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올해만 코스피가요 무려 58% 올랐습니다. 58%. 어마어마하게 상승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따라붙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거기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어제 잠깐 주춤했습니다. 근데 기관 주마다 매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이 이끌고 가거나 받쳐주는 흐름이 보이죠. 어저께 국내 시장 막 밀리다가 막 다시 9시 30분을 기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 기관이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윗끌림 한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장초반에 누르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상황. 어쩌면 시간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아침에는 털어내기 위해서 눌렀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되는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